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힘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5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2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11% 하락이 나왔고, 다우 역시 이렇게 3일 동안 하락이 나오면서 다우와 나스닥은 계속되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에 비하면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3000선을 이탈했고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이 나왔으나 개인의 매수세가 오늘 또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3000선을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기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투매가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 미국의 달러 환율 역시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 어제 또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다음 주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1.1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61%까지 상승을 했으나 장 중후반에 무려 2.31%까지 하락을 하다가 약간의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1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어제도 마이너스 2.11% 하락이 나왔는데 3일 동안 나스닥은 무려 6%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거의 하락한 게 없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49% 하락, 그리고 오늘도 마이너스 0.29% 하락, 장중에는 마이너스 2%대 하락이 있었어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오늘도 코스피는 900선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엔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하이 종합지수를 따라갑니다. 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2%대 하락이 나오자 코스피 코스닥도 급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한국 지수도 하락을 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마이너스 0.22% 하락 중입니다. 물론 아직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끝나지 않아서 플러스로 끝날까 마이너스로 끝날까 알 수가 없는데,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는 중국의 양해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 아직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하이 종합지수가 10시 반에 개장하기 전까지는 다우와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증시가 전날 다우가 하락하면 한국도 하락으로 출발하고, 또 금융투자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침부터서 대량 매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은 금융투자나 투신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한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였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매수를 하고 오후장에 다시 매도폭을 축소하거나 매수하는 그런 경향신문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는 화요일과 수요일날 매수를 하고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화요일과 수요일날 매수했던 물량을 전부 다 매도하고 말았죠.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과 옵션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관이고 절대로 장기 투자는 없습니다. 길게 가져가 봐야 2주예요. 2주 안에 본인들이 매수했던 물량을 다 집어 던지기 때문에
이틀 동안 기관이 이렇게 매수했는데 매수 주체가 연기금도 아니고 투신도 아니고 금투다. 그러면은 이거는 에이 또 얘네들 집어 던지겠지. 언제? 옵션 만기일 전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로 편해요. 그리고 또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이 나온 게 단순하게 여러분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는 75만 5천 건으로 9천 건이 증가했고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회복은 상당히 멀었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오히려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걸 보셨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라던가 혹은 경제 활동이 회복세를 보이면은 국채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경제 지표가 안 나오면은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새벽에 봤을 때는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양전환을 했고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나스닥이 그냥 마이너스 2%로 급락이 나왔는데 와 장중에 나스닥의 변동성을 보세요. 4%예요. 4%. 플러스 0.5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3.41까지 내려갔으니까 장중 변동성만 4%예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연준 의장이죠. 파월 의장이 한 온라인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으나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우린 인내하겠다. 그리고 최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발언밖에 나오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네. 그럼 이제 주식을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주식시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이너스 4.8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3일 동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 이상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가 테슬라를 매도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어제 테슬라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롬 베런이 설립한 자산운용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에서 테슬라의 주식을 무려 180만 주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테슬라의 투심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테슬라의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언제 매수했나? 바로 2013년도 하반기부터죠. 테슬라의 수익률이 1000%가 넘어요. 1000%. 물론 연기금은 어제 매도한 게 아니지만 상당히 고점에서 테슬라를 차익 실현했고 덕분에 제가 나이 들고도 국민연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도 내렸지만 비트코인도 같이 내렸습니다. 어제보다 약 500만원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아직도 5천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도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 때문에 내렸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관련주도 모두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700만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무려 12%까지 올랐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이 나왔죠. 지금은 정말 증시가 어떤 테마에 수급이 쏠리면 다음날 무조건 급락이 나와요. 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에서 사퇴를 하면서 관련주가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오히려 윤석열 씨 테마주는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하한가를 간 종목도 있었죠. 서영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하한가를 찍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96% 하락. 어제 꼭대기에서 잡았으면은 오늘 무려 18.96% 손실을 본 거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마이너스 15.55% 하락. 장중에 한 번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가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 11.68%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특히 1등주인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플러스 14.29% 상승이 나왔고 시가를 보시면은 빵프로예요. 원래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은 시가 갭을 먹는 건데 시가 갭이 뜨기는커녕 아침부터서 어떤 모습을 보였죠?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잠깐 치고 올리면서 15분 동안 익절의 기회를 주고 그 뒤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원래 증시가 안 좋으면은 잡주 혹은 테마주로 수급이 쏠리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3천선이 깨지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려와서 다시 매수를 하죠. 특히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풀 매수가 들어오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다 혹은 반도체 공장이 중단됐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침에 갭을 이렇게 빵빵빵 띄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개인 투자자가 무조건 삽니다. 이 뉴스에 여러분들이 너무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종목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지수 자체가 지금 방향성을 잃었죠. 어느 날은 급등했다, 다음 날은 급락했다, 다음 날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3천선이 지금 몇 번이 깨졌나요? 3번이 깨졌는데 이렇게 깨다 보면은 밑으로 완전히 빠져버릴 경우에는 이 위에 지금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지금은 개인의 수급이 1조, 2조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고 매번 3천선입니다. 3천선이 붕괴되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풀매수가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목표가 동시에 상향 이런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은 이 레포트를 쓴 골드만삭스라던가 혹은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저런 레포트를 써놓고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기관 애들이 던져버려요. 그리고 해외에서 뉴스가 나오면은 그거에 관련된 주식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데 오펙에서는 내달에 증산이 없다 이런 소식에 국제유가가 오늘 아침부터서 4% 이상 폭등이 나오고 지금 현재 유가를 보시면은 64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흥구석유가 아침부터서 21.44%까지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플러스 1% 위에서 물렸으면 마이너스 20% 지난번에는 저런 뉴스 나왔을 때 23%까지 올랐고 종가는 12%로 마감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눌러버리고 마감이 됐습니다. 아까 윤석열 씨 테마주랑 똑같아요. 10분에서 15분 동안만 잠깐 상승을 시켜놓고 쭉 빼버립니다. 그리고 김은국 씨 관련주 흥국화재 보시면은 플러스 3.0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이 종목도 장 초반에는 13.79% 상승이 나왔고 5분 좋습니다. 5분 천하 5분 동안 상승시켜놓고 바로 쫙 빼버리고 여러분 제가 어느 시간대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매번 말씀드리고 주의해야 되는 투자 시간대를 말씀드렸지만 아침 9시부터서 9시 30분은 종가 베팅자의 영역이에요. 그때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서 매매하시면은 대부분 손실을 봅니다. 특히 오늘같이 장이 초반부터서 급락으로 출발하는 그 시기에는 테마주만 아침에 급등을 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가 아침에는 선방을 하다가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일반적인 주식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가 베팅 하신 분들만 이때 익절하는 구간이지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수하기 가장 편안한 시간은 11시부터서 11시 30분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한 뒤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지수의 변동성을 알 수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하자마자 반등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까지는 아니어도 하락폭을 1.6%나 줄였잖아요. 이 11시 30분에 오늘 아무거나 매수했어도 대부분 수익 받습니다. 테마주를 제외하고. 그리고 2시 30분에서 3시 죽음의 구간입니다. 미수하고 신용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전부 다 매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시 30분까지 만약에 상한가를 안 간 종목이 있다?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오늘 펜엔터테인먼트를 보세요. 상한가를 가기 직전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8,000원에서 돌파를 하자마자 뺐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이 딱 되자마자 바로 개인들이 차익 실현 물량과 혹은 미수 신용을 쓰신 분들이 다 던집니다. 미수하고 신용 같은 경우엔 당일 청산을 하면은 미수는 다음날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신용 같은 경우에 이자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안 갈 것 같아서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3시 때 뻥 올렸으나 보시면은 오늘 고점에서 무려 10%나 뺐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의 단일가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2.87% 하락. 그리고 2시 30분에 상한가를 안 간 종목을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2시 30분에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미수하고 신용 물량들이 투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3시 15분에 삼성출판사가 급등이 나오면서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4%까지 상승을 했고 오늘 상한가를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밑으로 확 뺐는데
보시면은 여러분 24.28%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10.87%, 고점에서 14%를 5분 만에 뺐어요. 5분 만에. 야, 이거 보면은 진짜 따라 들어가고 싶어져요. 1,700원 돌파하고 상한가까지 6% 남았는데 왠지 동시호가 때 말 것 같아. 지난번 유니온도 동시호가 때 1분 남기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반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5일선 녹색 선이죠. 1,650원 정도만 지지해줘도 충분히 좋다. 볼린저 위에 있으니까 충분히 좋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시호가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시면은 1,600원까지 깨졌죠. 지지선은 1,650원이었는데 거기도 지지를 못해주고 설마 1,600원도 깨지겠어 하고 지켜보니까 1,600원이 아니라 1,550원도 깨졌어요. 여러분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3시 10분을 보세요. 3시 10분에 막판에 최고점인 44,350원을 찍고 종가가 얼마죠? 41,300원. 무려 고점에서 무려 10%나 빠졌단 말이에요. 토박스 코리아랑 똑같아요. 천재님 방금 종가 베팅 구간이 3시 10분에서 3시 20분이라면서요. 저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종가 베팅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할로 3시 넘어서 조금 매수를 하고 동시호가 때 같이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금요일에는 동시호가 때 종가 베팅을 때려야 돼요. 그런데 종목 선정도 중요하죠. 이거를 왜 종가 베팅을 때리죠? 종가 베팅을 때릴 이유가 있나요? 삼성출판사하고 토박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기상어 뚜루뚜루 아기상어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올랐지만 현재는 나스닥 상장이 삼성출판사나 토박스코리아가 아닌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정말 사리곰탕처럼 사리가 나올 정도로 계속 똑같은 뉴스로 우려먹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이것도 정말 계속 나오는 뉴스인데, 포스코에서 투자한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 값이 껑충 뛰면서 35조 잭팟이 터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이거는 곧 있을 포스코의 주총을 앞두고 다른 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기사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탕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아기상어 관련 뉴스처럼 이 종목도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제도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스팸 과다 관련 종목, 리딩방이라던가 문자방 추천 종목으로 계속 떠가지고 아마 그런 거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원래 이 아르헨티나 뉴스 1등은 포스코 강판이었는데, 포스코 강판은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죠. 플러스 4.90%까지 상승을 하고 종가는 마이너스 3.59% 하락.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플러스 8.75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플러스 1.63% 상승으로 마감. 어제 이 영상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지금은 2등주는 상한가를 못 갑니다. 2등주 같은 경우에는 20% 급등이 나와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을 하고, 1등주는 다음날 급등이 나와도 2등주는 급락합니다. 1등주가 투자주의라던가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그때서야 움직여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단일가 이슈는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60% 급등을 하면은 단일가 종목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일주일 기준으로 하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하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올려가지고 아직까지는 3일 단일가 예고라던가 지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투자 경고나 투자 주의 같은 경우에도 스팸 빼고 없고, 3월 8일 기준으로 여기 밑에 3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자, 저런 공시가 나오니까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유심히 봐야 될 그 정도의 수급도 아닌데, 일단은 저렇게 1등주가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에 걸리면은 2등주가 소폭 움직이죠. 그런데 이 종목은 여러분 이미 단물을 다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은 먹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더 이상 쥐어짤 것도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도대체 이 종목은 왜 상한가를 갔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건 교육 관련주고 윤석열 씨 테마주라는데 도대체 윤석열 씨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윤석열 씨와 대학 동문? 고등학교 동창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애니능률이 상승한 이유가 윤 총장과 같은 파평윤씨 소속이기 때문에 오늘 애니능률이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 이런 건 또 처음 보네요. 같은 김혜김 씨라던가 뭐 파평윤 씨라서 이걸로 상한가를 가요? 아니, 뭐 대학 동문이라던가 뭐 좀 참신한 게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여러분 상한가를 한 번 간 게 아니라 지금 투상이에요, 투상. 아니, 투상을 같은 파평윤 씨라고 해서 상한가를 보냈다고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파평윤 씨 같은 경우에는 무려 77만 명이 있어요. 이 중에 해당이 안 되는 게 더 웃기긴 해요. 아니, 여러분, 이런 소식 갖다가 상한가를 보낼 거라면은 다음번에는 윤 총장이랑 인스타 팔로우 싸이월드 1촌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상한가 가는 종목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당연히 교육 관련주니까 아기상어 관련주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이게 윤 총장 관련주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나 어제 서현이와처럼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한가가 풀렸나 보니까 상한가가 풀리지도 않았어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주식들이 정말 웃기는 짬뽕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한국경제TV, 증권방송TV 관련주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보시면 14.41%까지 상승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 5분만 반짝 상승하고 바로 밑으로 하방 VI가 걸렸어요. 이게 지금 무서운 게 주식들이 장 초반 5분에서 10분 동안 띄워놓고 빼버린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가 관련주인 SK이노베이션은 마이너스 4.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아, SK이노베이션은 테슬라가 내려가지고 같이 내린 거구나. 그런데 LG화학은 왜 오늘 4.51% 상승으로 마감됐지? 다른 배터리 관련주인 삼성 SDI도 마이너스 1.03%로 하락했는데, 그래서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코나 EV 현대차의 차량 폭발 원인이 전기차 배터리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현대차하고 LG화학이 분담해서 차량 리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1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LG화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LG화학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은 약 6천억. 기존 예상치보다 LG화학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고, 덕분에 LG화학의 주가는 오늘 4.51% 상승이 나온 거죠.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테슬라가 계속되는 하락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으로 턴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프리마켓 시간에 다닐까에서도 테슬라의 주가는 마이너스 2.48% 하락 중이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현재도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유럽 증시도 현재 개장이 됐지만 모두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우리나라 증시가 결코 쉽지 않은 증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또 오늘은 3,000포인트를 지지해줬지만 개인의 수급으로 지지가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가 더 팔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팔았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10시부터서 3천억을 매도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장 끝났을 때 매도 보세요. 지금 이거는 블록딜까지 포함돼서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아침 11시부터서 전혀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반등이 나온 거지, 개인 투자자가 풀 매수를 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의 코스피 수급 차트도 나와 있지만 외국인은 분명히 아침부터서 오후까지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폭의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의 지수 하락을 부추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3,000포인트 반발 매수세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버스도 때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수가 한 2,800까지 쫙 밀린다면은 그때서야 인버스라던가 뭐 다른 ETF 상품을 투자해 볼 만하지만, 지금은 만약에 레버리지를 사면은 고점에서 물려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다음날 또 때려맞고 손절하고 나서 다시 인버스를 사니까 다음날 올라버리고, 엇박자나면 그냥 끝나버리고, 장중에 어떤 종목이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주가가 장중에 반토막 나고. 자,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선물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11시 38분이죠. 주식 선물 2단계 가격 제한폰 확대 조건 도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친 듯이 그 종목을 따라 삽니다. 이건 유료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이런 매매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스피드죠. 빨리 먹고 나올 경우엔 상관없지만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주가가 변화됐을까요?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쑥 빠지고, 또
저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67만 주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근데 개인들이 따라붙으니까 올매도, 순식간에 올매도가 쏟아지면서 펜오션의 주가는 급락이 나오죠. 자, 펜오션 주가가 오늘 상승한 근본적인 원인은 펜오션의 벌크선 운임이 상승세를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펜오션의 실적 역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오늘 펜오션의 수급이 쏠리면서 저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상한가를 거의 갈 수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보시면 상한가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거래소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거의 못 가고, 이런 종목이 오버슈팅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그냥 다 빼버려요. 이 종목 21.81%까지 올려놓고 오늘 다 빼버려서 오늘 종가가 플러스 9.54%, 위에서 11% 뺐어요. 이 뉴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벌크선 뭐예요? 헬스장에서 벌크업 하면 몸무게가 무거워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얘는 상한가를 못 가겠구나.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도로 돌변한 거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에 진작 붙어서 뺐어야 되고,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아서 막판에 투매가 나올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발레파킹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인시스템이라는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계잡주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05%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플러스 16.01%가 상승하고 종가는 플러스 4.49%. 뭔가 수상하죠. 이 종목은 이미 상한가를 한번 갔고 투상을 갈 경우에는 3일 단일가 혹은 투자 경고를 먹습니다. 아까 보셨던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앞에 이틀이 내렸고 그 다음에 상한가 2번을 갔기 때문에 여기하고 합쳐서 플러스 60%가 안 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2번이나 갔는데 3일 단일가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미 11%가 올랐고 그 다음날 29%가 올랐기 때문에 두 번째 상한가는 가기 힘들죠. 네,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 좋은 회사인데 당연히 테마와 이슈로 상승을 했겠죠. 자,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메타버스가 뭐죠? 자, 제 유튜브 구독자 평균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는 메타콘밖에 없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뭐냐면은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이 닌텐도 게임기로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하죠. 예, 이게 바로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학교 입학식도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도토리 갔다가 싸이월드 미니미 꾸미고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가상현실 관련주가 유행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로블록스라고 한 게임 회사가 있는데 뉴욕 증시에 이번에 상장이 됩니다. 그에 관련주로 M게임과 선익시스템, 한빛소프트, 비비안 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25분 동안 선익시스템은 14%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21,400원까지 상승이 나왔고 밑으로 하방 VA가 걸리면서 오늘 종가는 18,6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9시부터서 9시 30분까지는 종가 베팅자의 영역, 이 구간에서 잘못 매매를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봐서 오늘 마이너스 14%의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제도 했던 양아치 짓을 오늘 또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리신 분들 탈출 기회 줬는데 안 나갔다? 본인이 욕심을 부리셔서 못 나간 거예요. 자, 본인들이 이런 자리에서 물렸어. 일주일 뒤에 분명히 나갈 기회를 줬습니다. 이런 데서 물렸다고 여러분들이 뭐 몰파스 바르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탈출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기다렸더니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내가 수익을 봤다. 완전 운이죠. 자, 이런 데서 만약에 이만큼 빠졌는데 손절을 안 했으면은 지금 손실만 마이너스 20% 이상입니다. 견딜 수 있나요? 신용이었으면 이미 반대매매 나갔겠죠. 반대매매로 다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렸는데, 이 종목이 오늘 조금이라도 상승이 됐다면은 이 종목은 당연히 투자 경고라던가 투자 주의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놨나요? 전혀 안 해놨습니다. 주포는 당연히 동호회 단타, 이런 작전 세력이고,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5.11% 상승이 나왔습니다. M게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0.91% 상승, 한빛소프트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내렸어요.
메타버스 관련주는 대부분 차트가 비슷합니다. 3월 10일 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이슈가 끝나면은 이런 종목은 폭락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자, 엔게임 같은 경우에도 어제 9.23%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2.42%,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1%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13%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2만 주가 아닌 20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작전 세력이 작전을 친 것 같은데 얘가 다시 한번 여기 21,400원을 다음 주 돌파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날 이걸 돌파하긴커녕 2만원대까지 잠깐 꼬시면서 여기 근처에서 와리가리 치다가 빵! 또 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지난번에도 이런 데서 똑같이 장난을 쳤거든요. 똑같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4%에서 5% 정도만 올려요. 왜? 여기서 만약에 상한가를 치면 너무 티가 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만약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을 쳤으면은 2450원이에요. 2450원. 2450원이면은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오늘 탈출을 하면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물량 배집을 다 할 수가 없죠. 시간의 단일가로 하는 것보다 일단 갭을 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와리가리 치면서 해야지 개인들의 물량도 어느 정도 털리는데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를 보내버리면은 21,000원 근처에서 시작을 해버려요. 왜냐면은 시간의 단일가보다 보통 고가에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떴을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가 시초가에 시장가로 던지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기대감을 준 다음에 우리가 이만큼 지금 매수를 했으니까 니네들이 따라 들어와 꼬셔놓은 다음에 다음 주도 아마 던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완전 동호회 그런 애들이 작업친 거라서 다른 종목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워요. 오늘 이렇게 종가를 아예 보합으로 만들 줄은 생각도 못했고 관심병사처럼 관심도 없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투경을 피하려는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많았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6.96%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플러스 1.28%, 선익 시스템과 별반 다른 점이 없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10시 30분 1시간 뒤에 뺐다는 거죠. 이건 뭐 1시간 빠른 뉴스, SBS 8시 뉴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급이 또 투신이잖아요. 투신 같은 경우에 종가 직전에 잠깐 끌어올려서 투심을 일으키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약간 상승을 시키는 그런 습관성 탈골 같은 습관이 있는데 보시면은 오늘 2.25%를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만 것도 아니고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6,510원까지 올렸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의 단일가에서 털어먹으려고 잠깐 올렸을 가능성도 이 종목은 높아요. 그만큼 수급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저렇게 피레침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투신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매도를 한 다음에 막판에 다지기로 들어온 거라서 다음 주 또 이렇게 잠깐 갭을 띄워놓고 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이랑 차트가 데칼코마니죠. 그래서 또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갭이 떴다고 함부로 들어가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투신이랑 검은머리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이틀 전에 보여드렸던 알로이스도 보세요. 투신이 이렇게 먹튀하고 나가고 오늘도 마이너스 1.64% 하락.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잠깐 위로 친 다음에 이렇게 다 빼버렸고 오늘까지 추가 하락이 나와서 투신은 항상 볼린저라던가 이런 차트 매매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선이 밑으로 깨질 경우에는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투신이 수급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위로 빵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만 주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11시를 기점으로 코스피를 거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음 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대비해서 일부러 매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3천선이 깨질 때마다 풀 매수를 하는데 3천선 근처에서는 인버스, 곧버스 혹은 레버리지 ETF 매매는 매우 위험하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초가 매매를 조심하세요. 오늘처럼 시초가에 갭이 뜬 종목은 9시 30분 이전에 급락이 나온 종목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걸 시초가에 매매했어도 대부분 폭락으로 맞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테마주가 올랐으나 오후장에 다시 지수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주가 다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처럼 방향성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시기에는 시초가 매매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박경현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